일생에 타볼 기회가 거의 없지만 볼 때마다 신기하고 멋진 헬리콥터. 의료용이나 소방용 등 민간에도 다양한 헬리콥터가 있지만 멋으로 치면 역시 군용 헬리콥터가 최고죠. 공격용, 수송용, 해상용 등 군에서는 다방면으로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조국 미 육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 이름들은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이나 용맹한 전사의 이름을 붙인 사례가 눈에 띄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아파치 헬리콥터의 이름이 원주민 이름이라는 거 이미 다들 아시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미 육군이 헬기를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인디언과 관련된 이름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역사를 거슬러 가볼까요? 헬기가 군사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미국 벨사가 개발한 H-13은 6.25 전쟁 당시 전선을 누비며 사상자를 후송하는 등 구조와 후송 작전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공중 기동을 위한 유용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헬기에 바로 수라는 인디언 부족의 이름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미 육군에 도입하는 헬기에 쇼니, 초토, 치카소 등의 인디언 부족 이름이 잇따라 부여되면서 이것이 미 육군 헬기의 애칭 장명의 전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데요. 우선 그 시작, H-1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13은 미국 벨사가 개발한 2엽 단발 엔진의 소형 헬리콥터로 구조가 간단한 데다 고장이 적고 가격도 다른 헬기에 비해 싼 편이었죠. 또 조종석이 둥근 골조로 이루어져 조종사의 시계가 넓어 복잡한 전장에서 운영하기가 편리했다고 하는데요. 1950년 12월 말 미 해병대 소속으로 한국에 처음 배치된과 동시에 중공군의 공세로 발생한 미군 사상자를 후방으로 이송하는 데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휴전까지 2만 5천여 명의 부상자를 구성하여 하늘을 나는 구급차, 전장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는데요. 이 헬기의 애칭으로 쓰인 수 부족은 북미 대륙의 대평원에 살면서 같은 어족의 말을 쓰던 여러 부족의 연합을 일컫습니다. 동맹자를 뜻하는 다코타, 라코타, 나코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미군과의 대평원 전투에서 수많은 전설을 남기며 마지막까지 가장 끈질기게 저항한 부족들이라고 합니다. 헬리콥터 H-19D 치카소는 시고르스키사가 1949년 개발해 S-55로 부르던 다목적 중형 헬리콥터입니다. 6.25 전쟁에서는 비무장 수송 헬기로서 병력, 화물 수송, 구조 임무 등을 수행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은 1958년 7월 16일 H-19D 2대를 군사 원조로 인수해 제33 구조 비행 대대를 창설했습니다. 특히 1962년 11월부터 1968년 1월까지 귀빈용으로도 활약했으며 1977년 7월 14일 퇴역했죠. 치카소 부족은 16세기 중반 스페인 탐험대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치카소 부족은 과도한 요구를 하던 이들 탐험대를 공격하여 폐주시킴으로써 남동부 원주민 부족 가운데 가장 무서운 존재가 치카소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외형이 바나나처럼 생겨 하늘을 나는 바나나로도 불렸던 CH-21 쇼니는 베트남 전쟁에 처음 투입되었던 미군 헬기이자 이 전쟁에서 최초로 추락한 헬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속도가 느려 생존성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UH-1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쇼니족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펜실베니아 및 메릴랜드 서부 지역에 거주하던 아메리칸 원주민이었는데요. 이름 높은 지도자로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조직적인 저항 운동을 혼신의 힘으로 지휘한 원주민의 큰 지도자로 평가받는 테쿰세 쇼니가 있습니다. 그는 1811년 시작된 테쿰세 전쟁과 영미 전쟁에서 인디언 부족 연합을 이끌었고 1813년 10월 5일
온타리오 테임스 전투에서 45세로 전사할 때까지 미국에 대항해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는 1809년 땅을 팔라는 백인들을 향해 그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땅을 팔 권리는 없습니다. 공기도, 구름도, 저 드넓은 바다까지 팔아넘기라 하지 그럽니까? 나는 인디언의, 우리나라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미군의 최고 사령관까지 올랐던 셔먼 장군의 풀네임은 윌리엄 테쿰스의 셔먼인데, 중간 이름에 테쿰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셔먼의 아버지가 테쿰스를 흠모해 아들의 이름에 넣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1만 2천여 대의 헬기가 투입됐고, 이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등장한 것이 UH-1 헬기인데요. UH-1은 본래 수송형으로 개발되어 주로 병력과 환자, 화물을 수송하고 군함과 화력 지원용으로 운송되었지만, 베트남전을 통해 각종 무장을 탑재한 건십으로 널리 사용되어 헬리본 시대를 연 헬기가 되었으며, 무장 장착형 UH-1은 본격 공격 헬기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UH-1의 이름은 이로코이로 정해졌지만 최초의 모델 이름이 HU, 헬리콥터 유틸리티여서 휴이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죠. 북아메리카 뉴욕 북부에 살던 모호크족, 오네이다족, 오논다가족, 카유가족, 세네카족, 그리고 투스카로라족 등 이로코이어를 사용한 부족의 연합체를 이로코이 연맹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들 5부족은 유럽인의 침입 이전까지 북미 동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로코이는 알곤킨족의 말로 독사라는 단어가 영어나 프랑스어로 와전되면서 생긴 말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UH-1 헬기를 대체하고 다목적 전술 공수 작전을 수행할 새로운 헬리콥터로 UH-60 블랙호크가 개발됩니다. 1976년 3월 미 육군에 인도된 후 운영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개조되었는데요. 미 공군에서 구조 및 귀한 임무를 수행하는 HH-60, 미 육군의 특수부대를 위한 MH-60K, 미 해군의 SH-3H를 대체하기 위한 SH-60, 그리고 다목적 군사용, 수출용 및 민간용으로 제작된 S-70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호크는 소크족의 전투주장이자 전설적인 전사로 이름이 높았죠.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18세 때 이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땅을 미국 정부에 양도하는 것에 반대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블랙호크 전쟁은 미국 원주민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플로리다부터 오하이오까지 여러 곳에 흩어진 많은 부족이 백인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더 이상 전의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랙호크가 패전 후 자신에 대한 고별사의 형식으로 한 연설은 감동 그 자체로 유명한데요. 잘 가라 나의 부족이여. 블랙호크는 너를 구하고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복수하려고 고군분투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생을 마치려 한다. 그의 태양은 지고 있으며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잘 가라 블랙호크. 어떠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적이었던 인디안 부족의 이름을 붙인 헬기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대단한 적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 적이지만 존경할 만한 상대를 본받고 또 잊지 말자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역사와 세상에 이름을 길이 남긴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맥락 없는 문화다이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쓸모없고 유용한 잡학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